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83학번이고요. 환경생태연구실 시립대학교 이경재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 공부를 하고 현재는 기술사 사무소 랩 대표하고 그다음에 건국대학교에 잠시 겸임교수로 겸직하고 있는 장종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추한 저희 사무실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에서는 크게 말씀드린 대로 조경 분야와 생태 분야, 그다음에 경관 분야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창립하고 가장 먼저 현성 공모에 당선된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천 월미도라고 있어요. 그 월미공원이 있는데 그 월미공원 전통 정원지구를 공모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됐는데 그때 공모 지침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나라 전통 정원 전부를 보여줄 수 있는 어, 공모안을 제시하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공모에 참여를 해서 당선됐는데 저희들이 정원의 개념을 이제 정과 원의 개념으로 풀었는데 정의 개념을 정원의 유형, 원의 개념을 원림의 뜻으로 이제 구곡이라는 그런 자연 우리나라 경물로 나타나는 공간을 재현하는 그런 공모를 제안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됐고 하면서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연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완전 평지인데 우리나라 경관들은 다 이렇게 지형이 평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원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유형별로 보면 궁궐정원 그다음에 사대부 정원 그다음에 이렇게 서민정원 이런 것들이 쭉 나눠져 있고 별서가 또 있고 이렇게 한데 사실은 구곡이라는 거는 이 지형의 구조가 맞아야 되거든요. 지형의 문제는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평지를 어떻게 막 산을 만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계곡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미만 이렇게 주는 쪽으로 하면서 풀어나갔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전통 공간을 다루면 되게 중요한 게 이 기법이 있어요. 전통 공간에서 다룬 기법이. 근데 현대에서는 그 연못 같은 걸 방지 같은 걸 만들면 이제 방수 문제 이런 게 막 심각해지는데 옛날 방식대로 하면 이제 방수가 100%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수랑설레 하다가 저희들이 결국에는 이제 발주처의 관리적 측면에서 이제 콘크리트로 그냥 하는 걸로. 우리나라 전통 공간은 콘크리트가 없거든요. 그 옛날에 무슨 콘크리트가 있겠어요? 그다음 제가 애착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택지 개발에서 우리나라가 대형 공원을 만들면 우리나라의 원래의 어떤 스케일에 맞는 경관들이 안 나와요. 서구적인 탁탁 컨셉의 그 공원들, 공원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가서 제가 좋았던 느낌은 그 우리나라 전통 담장이나 이 건물들이나 어떤 그런 오브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스케일에 딱 맞는 거죠. 사람 눈높이에서 쫙 맞아 나가는 그거를 지금도 저는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해온 그 중간에 다른 어떤 공원보다도 가장 애착이 가고 우리나라 경관이 훨씬 서구적 방식에 의한 설계 방식에 의한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그 가치 그다음에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그런 거하고 우리나라 전통 공간들이 맞다. 그게 스케일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애착이 강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태적 조경 설계라는 그 자체가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어떤 자연의 생태적 잠재성, 특성 이런 걸 도출시켜서 그거를 언어화시키고 공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은 현장에 딱 가서 왜 직감에 의한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설계가는 딱 현장에서 느끼는 직감으로 자기는 디자인했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철저하게 현황 조사, 그 대상지의 자연 환경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자연이 바뀔 거냐, 내지는 여기서 가장 더 도드라지게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걸 찾아서 설계의 방법을로 쓰는 게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생태적 조경 설계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설계 기법 중에서 생태적 조경 설계 기법으로 회사의 그 모토가 창립했을 때부터 그런 걸 하고자 했었고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또 학자들이 많이 있죠.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코업하면서 현장에서 주로 설계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있죠, 그죠? 호모 사피엔스 쓴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기계화가 되잖아요. 결국에 가면 그런 걸 많이 두려워하잖아 우리가. 근데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게 뭐냐? 감성적 문화와 자연이라고 그랬어요. 감성적 문화와 자연을 접하는 인간의 휴머니즘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자연을 다루고 감성적 문화를 다루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자연을 다루는 부분은 조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라질 직업 쫙 나올 때 조경은 말 없잖아요.
왜 그거 못해 아무나. 그거 뭐 다른 놈이 기계가 해줄 수 없어. 자연은 데이터를 뽑아낼 수는 있는데 그 상황마다 다 다르겠고, 그리고 그 어떤 자연을 살리고 죽이는 건 기계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는 우리가 사라지는 직업 엄청 많은 것 중에서 어, 컴퓨터의 머리를 이길 수 있는 직업들은 다 없는 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해결 못하는 게 그 감성적인 부분하고 자연의 부분하고 매칭되는 그 부분은 컴퓨터도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결을. 그래서 우리 분야가 그렇게 미래에는 미래지향적인 학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하라는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종을 이긴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인간들이 머리가 좋긴 하지만 공통의 이야기, 우리 학생들하고 나하고 다 공통된 뭔가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을 서로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공통된 이야기를 가지고 작은 집단을 다 이겼다는 거죠. 우리는 공통된 이야기를 가지고, 그게 언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한테 언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로서 우리가 다른 종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우리는 그런 공통의 이야기, 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지 우리도 멸종 안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경은 사실은 우리는 공통의 이야기가 작잖아요. 파이가 작잖아. 우리 건설 분야에 우리 5%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공통의 이야기로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소수의 아까 같이 공통의 이야기가 작지만 똘똘 뭉치면은 생존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분의 교수님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신데, 그분 두 분이 정년퇴임 하실 때 제가 우리 회사에 모셔서 우리 지하에서 특강을 부탁드렸었어요. 두 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결론이 옹고이 창신을 얘기하셨어요. 우리 옹고이 지신 아시죠? 옹고이 지신이라는 뜻. 네, 그죠? 옛날 걸 알아가지고 내가 새롭게 만든다.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항상 우리는 우리 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것이 뭔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창의적인 걸로 가는 그런 학문들로서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았다 이런 기준. 저는 60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잘한 거 하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초지일관했다. 조경에서도 공무원 언뜻 안 하고 뭐 저기 공사 언뜻 안 하고 열심히 설계만 했다. 그랬더니 많은 게 오히려 열심히 초지일관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이루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옹고이 창신의 가치를 가지고 초지일관해라. 이상입니다.